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분을 마치고 이제 적분의 첫 단계인 부정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에는 일단 부정적분과 또 대비되는 게 이제 정적분이라는 게 있는데, 자, 둘은 일단 구별을 하셔야 되고, 일단 이름은 적분이라는 게 들어가서 똑같고, 하나는 부정, 하나는 뭐 결정, 이런 의미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은 이름은 비슷한데 뭐 출발은 달랐다고 해. 부정적분보다는 정적분이 먼저 시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적분은 어떤 처음에 출발이 넓이나 어떤 부피를 구해보려고 뭐 땅이나 이런 뭐 영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생각이 됐다라면, 자, 부정적분은 편안하게 생각하면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미분과 연산에 어떤 또 역자가 들어갔네. 반대 과정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야. 미분과 반대 과정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EX라는 놈이 있는데, 자, 이 EX는 어떤 식을,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미분하면 도대체 EX가 나올까,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EX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의미야.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가 과연 누구의 도함수였을까? 누구 사람이 아닌데 좀 이상한가요? 어떤 식의, 누구가 아니고 뭐의, 뭐라고 할까요? 무엇의, 무엇의 도함수였을까? 무엇의 도함수였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EX라는 놈은 x제곱을 이렇게 미분하면 EX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EX는 x의 제곱의 도함수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x제곱 더하기 2를 미분해도 EX가 나오고, x제곱 더하기 2를 미분해도 EX가 나오고, 어떤 x제곱 더하기 뭐 100만, 1000만을 다 미분해도 이렇게 EX가 나올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 EX가 나오게 해주는 무언가를 미분해서 EX가 나오게 해주는 이 무언가를 원래 함수라고 부르고 싶었어. 그래서 원시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x제곱이 EX의 원시 함수인데 x제곱 더하기 1도 원시 함수가 되고 다 원시 함수가 되는, 그래서 이 원시 함수가 여러 개니까 결정이 안 됐구나. 그래서 이름을 부정적분이라고, 똑같은 이름인데 부른 것 같아. 선생님 생각이야 그냥. 자,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시 함수야.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어떤 함수를 누군가의 도함수로 보고 그거를 나오게 해줬던 원래 함수를 찾아가는데 그걸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니까, 부정적분 여기 나와 있잖아, 그지? 부정적분은 항상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함수. 근데 결정이 안 돼. 얘를 미분해도 얘를 미분해도 얘를 다 미분해도 이게 도함수 EX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이 무수히 많은 부정적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x제곱 더하기 c꼴이 이 EX의 부정적분이겠구나 생각하고 이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자, S자를 길게 내려 쓴 거야. 자, 우리가 S로 기호로 만든 게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었죠. 시그마 기호. 이것도 이제 S의 약자를 기호로 써서 어떤 수열의 합을 나타낸 거에 따르면, 자, 이 S는 어떤 범위 내의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 범위 내의 합을 나타내는 걸로써, 자, 여기다가 이렇게 누군가의 도함수를 써주고 뒤에다는 dx, 그래서 인테그랄과 dx 세트입니다. 얘는 적분하라 이런 뜻이야. 이거는 뭐 적분 변수가 x입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적분 변수가 x야. 이 안에 있는 애는 적분이 되는 함수다.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피적분 함수, 적분 당한다 이런 의미의 피적분 함수로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적분하면, 자, 이것들의 부정적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x제곱이 들어가고 상수 차이만 나는 거지. 그래서 이 x제곱을 그냥 한 부정적분이라고 불러. 그 무수히 많은 부정적분 중 한 부정적분을 하나 찾아서 뒤에다 상수항이 뭔지 모르니까 c라는 상수를 이렇게 붙여주자. 그래서 얘를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c는 원래 상수, 컨스턴트 넘버의 약자인데 상수를 펼때 주로 c라고 쓰는데, 특히 적분상수에서 이 알파벳에서 c로 쓰는 거는
어떤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야. 나 혼자 적분상수를 x제곱 더하기 소문자 a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쓰기로 약속을 한 거다. 혹시 적분상수가 적분해야 식 두 개일 경우에는 C1, C2 이렇게 구별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이 적분상수를 C라는 알파벳으로 통일시켰다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A라고 쓰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부정적분의 의미라는 거는 요 C가 결정이 안 돼서 이름이 부정적분이구나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고, 정적분과 비교하면 정적분 나중에 또 적분 범위라는 게 결정이 돼 있어. 근데 얘는 적분 범위가 또 안 결정돼 있으니까 어쨌든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죠. 결정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이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려면 무얼 미분에서 나왔나를 생각해야 되지. 거꾸로 무얼 미분하면 저게 나왔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일반화해서, 자 fx를 x에 관해 적분하면, 자 요거에 여기는 항상 뭘 쓴다고? 상수항이 붙지 않은 한 부정적분을 써주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편의상 대문자 fx라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옆에다는 반드시 적분상수를 붙이자. 자, 그래서 이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자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라. 이게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fx를 x에 관해 적분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적분한다라는 거는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이다. 즉 이 fx를 무언가의 더함수로 보고 그 원래 함수를 찾아가는 것을 fx를 x에 관해 적분한다 표현하고, 이 부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을 적분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더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법이라고 부른 것처럼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그 방법을 적분법이다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근데 이 적분과 미분은 순서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fx를 적분하는데, 자 얘를 다시 미분을 하는 거야. 적분하면, 자 여기까지만 계산할게.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방금 했던 것처럼 그 부정적분 중 하나가 나올 거고 상수가 나오겠지. 근데 걔를 다시 뭐 x에 관해 미분을 하래. 미분하면 얘가 f'x가 되는데, 요거의 부정적분이었으니까 요걸 미분하면 다시 소문자 fx가 나오겠지. 상수는 사라진다고. 그래서 어떤 함수를, 피적분 함수지,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그냥 뭐가 그냥 그대로 원위치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fx를 요렇게 x에 관해 미분한 다음에 걔를 다시 적분하면, 자 미분하면 더함수가 나오겠지. 더함수를 x에 관해 적분하면 부정적분이 얘가 되겠죠. 그런데 뒤에 뭐가 붙을 수밖에 없어. 적분은 나중에 부정적분이니까 적분 상수가 붙으면서 둘은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지. 자, 적분하고 미분하면 원래 함수 그대로, 미분하고 적분하면 원래 함수에 상수, 적분 상수 c가 추가가 되는 이런 성질을 조금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실제로 그럼 이제 적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미분도 간단했었잖아. 미분이 간단했던 것처럼 거꾸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거, EX는 무얼 미분했을까? 거꾸로 생각하면 X제곱이었구나. 대신 적분상수를 붙여주면 되고, 또 뭐가 있을까? 자, X제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X제곱은, 자, 뭘 미분하면 X제곱이 나왔을까? 자, 미분은 차수가 줄어드는 거잖아. 다항함수 입장에. 적분은 차수가 그럼 플러스 1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의 세제곱을 미분했겠구나. 근데 이걸 미분하면 뭐가 돼? 3이 내려오잖아, 그지? 그리고 3x제곱으로 바뀌니까 이게 다시 x제곱으로 바뀌려면 밑에 3분의 1이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매번 더하기 귀찮으니까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x의 n제곱을 생각한 거야. 당연히 보겠어. 차수가 하나 더 높은 걸 미분했겠지. 근데 미분하면 n 플러스 1이 내려오는데, 이게 계수가 1이 되려면 밑에 이렇게 n 플러스 1분의 1이, 그죠? n 플러스 1분의 1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지.
n 플러스 1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네. 얘는 x의 n 플러스 1제곱을 자 얘가 미분하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x의 n제곱 미분하면 요거에다가 1 더한 숫자 분의 1을 앞에 써주고 차수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내려주고 차수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상수, 자 3이라는 상수는 우리가 3x를 미분하면 나온 거랑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상수가 오면 적분 변수에 뭐 문자만 하나 붙여서 1차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이제 응용을 해서 자 1차식의 거듭제곱, 자 2차식은 안 돼. 1차식의 거듭제곱은 자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처럼 생각하시면 똑같이 n 플러스 1분의 1이 내려오고 ax 플러스 b에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 c가 붙으면 되는데, 자 얘는 미분을 하면 이게 내려와서 사라지고 차수가 줄어드는데 이게 x에 관한 식일 때 a가 딱 곱해지겠지. 근데 여기는 a가 없잖아. 그러니까 a를 없앨 수 있는 속미분 분의 1이라는 1차의 계수의 역수를 곱해줘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정적분은 어떤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와 유사하다. 시그마라는 거는 계산하는 데 있어서 더하기나 빼기에서는 분리를 시켜서 적용할 수가 있었지만 곱하기나 나누기에 대해서 분리가 안 됐었죠. 그랑 똑같아. 그래서 인테그랄도 합을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자 fx와 gx라는 두 개의 식을 이렇게 더해지거나 빼진 거의 적분은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된다는 얘기야. 따로따로 할 수 있고, 반대로 따로따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비적분 함수를 합쳐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곱하기에는 찢어 들어갈 수가 없고, 단 이제 어떤 실수배가 곱해진 거, 상수가 곱해진 거는 상수는 이렇게 앞으로 빼서 계산하면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정적분도 마찬가지로 적분법에 대한 연습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해보고 부정적분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dx를 해볼까요? 자, 여기가 1차잖아. 1에다가 1 더한 숫자분의 역수를 써주고 차수 하나 올려주고 상수, 적분상수 붙여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뭘 해볼까요? x의 4제곱 해볼까요? x의 4제곱을 적분하면 여기다 1 더한 숫자를 역수 써주고 차수 하나 올려주고 플러스 c. 어렵지 않죠? 그러나 미분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미분은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고 적분은 차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다. 다음 함수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자, 이런 걸 적분하면 따로따로. 자, 얘는 역수에 1 더하고, 자, 1 더한 숫자에 역수가 오고 차수 올라가고, 저기 1이 있었으니까 2가 내려오겠지. 그래서 약분되고 x제곱. 상수는 x만 그대로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주의해야 될 게, 자, x에 dx를 적분하면 2분의 1 x의 제곱이 되잖아. 근데 여기 적분 변수가 t가 되고,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2분의 1 t제곱 더하기 c가 되니까 이 둘은 다른 함수겠지. 다르겠지. 왜냐면 여기 있는 c와 여기 있는 c가 같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자, 이 기능은 똑같아. 이 함수 자체는 뭐 들어오면 제곱하고 들어오면 제곱하고 똑같지만 이 적분상수가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 부정적분에서는 인테그랄 fx dx랑 인테그랄 ft dt는, 자, 얘는 뭐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고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면 그 기능은 똑같다고, f라는 기능은. 그러나 적분상수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 둘은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부정적분과 그 관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자, 한 부정적분을, 자, fx와 한 부정적분, 그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을 하나 줍니다. 자, fx는 자, x 곱하기 소문자 fx 자,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자, 이런 식이 성립한데 얘는 뭐냐면 항등식이겠지. 항등식. 자, 항등식 하면 미정계수가 중요해. 미정계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예 1번 항등식은 대입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대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이럴 때 양변을 미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항등식은 양변을 적분까지 그래서 항등식이 주어지면 수학 2 과정에서부터는 대입을 한다든가 미분과 적분을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자, 이 문제는 소문자 f1이 0일 때 자, fx를 직접 구하라 이런 문제를 낸 거야. 자, 그러니까 fx를 구하면 뭔가가 미정계수가 나올 건데 그때 1을 대입해서 0으로 처리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근데 fx와 그거의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바로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뭐냐면 요거를 뭐하면 미분하면 도함수인 이게 나오겠구나. 이게 똑같은 의미야. fx에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오는데 미분하면 얘가 나오겠지. 근데 한 부정적분이니까 상수는 어차피 사라지면서 그대로 나올 거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대문자 f와 소문자 f가 같이 나타나면 여기 바로 2번 단계 양변 미분의 단계를 거쳐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풀어볼게요. 자, 왼쪽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대문자 f'x는 소문자 fx를 써도 되고 자, 여기는 곱의 미분을 따라야 되겠지. x 미분하면 1이니까 그대로 쓰시고 자, 앞에 거 그대로 놓고 뒤에 거 f'x 이렇게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fx가 사라져주고 자, 정리를 하면 x 곱하기 f'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겠지. 자, 이 f'x는 자, x가 0이 아닐 때는 f'x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겠죠. 0이 아닐 때 f'x는 0일 때는 알 수가 없지. 근데 우리는 지금 f'x를 구하는 게 아니고 fx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 0이 아닐 때는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f'을 알고 우리가 f를 구해야 되니까 도함수고 적분이잖아. 이거의 부정적분이니까 쟤를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되겠죠. 양변 다시 이렇게 적분을 시도하면 2가 내려오면서 약분돼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2x의 적분 상수가 붙을 건데 그 적분 상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c가 1로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fx라는 거야. 이게 fx. 단 엄밀하게 따지면 x가 0일 때는 f'0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제 사실은 원래는 f'0도 존재하는데 유도된 식 중에서 f'0은 구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이 나누는 거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0이 아닐 때라 생각하고 나눠주시면 돼. 왜냐하면 이게 3차 함수였잖아. 그러니까 아니 3차 함수가 아니라 f'x가 1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fx가 2차 함수가 나왔지. 2차 함수는 연속이잖아. 연속. 다항 함수니까 1차 함수도 연속이라고. 그러니까 f'0은 대신 f'0의 함수값은 모르지만 극한값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f'0은 구할 수는 있다고.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나눠서 f'x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나누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자, 부정적분은 어떤 함수를 도함수로 바라보고 그 도함수의 원래 함수 그걸 조금 전문용어로 원시함수라고 부르고 원시함수를 다시 한번 나중에 수업자들이 얘를 그 원시함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름을 부정적분이라고 부르자 라는 게 선생님 추측이고 그렇게 이해해도 충분히 고등학교 수학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적분 연습, 적분은 차수가 다항함수의 입장에서는 한 칸 다시 한 차수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